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온 시작합니다. 마포구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중랑 행복도시농업센터에서 제2기 현장 농부학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충북도가 저출생 인구위기 문제 극복을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포항국제전시 컨벤션센터 포엑스 착공식이 열렸습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의대 신설에 대해 정부가 적극적인 설립 의지를 재차 확인하며 2026년 신설 가능성을 언급하고 나섰습니다. 다만 여전히 동서로 갈린 의대 설립, 지역 갈등을 풀지 못하면 수십 년 수건인 전남 의대 설립이 눈앞에서도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지난 3월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전남의대 신설 의지 확인에 이어 복지부 장관도 적극적으로 전남의대 신설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한 복지부 장관은 이계호 의원 등의 질의에 전남의대 신설에 지역의 여론을 모아달라고 다시 당부했습니다. 여러 군데에서 의대 증원의 필요성, 신설을 주장하고 있지만 대통령님과 총리께서 별도로 말씀하신 거니까 저희가 최우선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월까지 전남에서 후보지를 정해주면 내년 3월 전남 국립의대 정원을 최우선 확정하고 국가 예산을 편성해 2026년 국립의대 신설을 추진한다는 설명입니다. 문제는 지역의 여론입니다. 동부권과 서부권이 각각 순천대와 목포대 의대 설립을 주장하고 있고 동부권에서는 전남도의 공모 불참 의사까지 보이며 의견을 하나로 모으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에서 의대 공모에 탈락한 지역의 의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특별법 발의까지 검토했지만 법안 통과에 시간이 걸리고 지역 내 갈등이 더 커질 수 있어 무산됐습니다. 정치권에서도 전남 지역 내 소통과 의견 일치가 어느 때보다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공모 절차에 적극적으로 서부권, 동부권이 다 참여를 하면서 좀 한 목소리를 내야 될 시기가 된 것 같아요, 이제는. 오는 10월까지 전남에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한다면 정부가 의대 신설 논의를 더 늦추거나 무산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 전남의 의료 서비스 부재 장기화 문제는 물론 소지역주의로 인한 갈등과 상처의 골도 더 깊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자전거를 이용하는 구민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를 운영합니다. 찾아가는 자전거 수리센터는 집 근처에 자전거 수리센터가 없어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을 위해 올해 처음 도입된 서비스로 일정에 따라 직접 동주민센터로 찾아가면 점검 및 수리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전거 수리센터는 7월 15일 용신동 주민센터를 시작으로 7월 동안 5회 시범 운행하며 이후 개선 및 보완을 거쳐 9월과 10월에 동별로 1회씩 추가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수리센터에서는 기본적인 점검을 무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점검 후 부품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상 수리도 가능합니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며 동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 현장에서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는 수리센터를 통해 구민들이 간편하게 수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 밝히고 탄소중립도시 동대문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스마트 농업은 기후 영향 없이 적은 노동력으로 사계절 높은 품질과 생산량을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번에 마포구가 모든 동주민센터에서 스마트팜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포구가 하반기 16개 동주민센터 등에 차세대 미래농업인 스마트팜을 조성합니다. 도심에서도 스마트 농업을 경험할 수 있는 기반시설 마련을 위해 스마트팜을 전체 동주민센터 옥상에 조성하고 체험과 교육회장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스마트팜을 통해 재배된 농작물은 75세 이상 어르신을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 등 복지 정책에 연계할 예정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지난해 9월 구청사 1층에 마포형 오염제로 스마트팜을 개소하고 상추와 로메인, 바질 등을 재배해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팜 확대를 통해 미래 농업 기술을 체험하는 기회와 더불어 미래 일자리 창출의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마포구 서부지법 인근 도로에서 집안 침하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현장 구청장실은 즉시 사고 현장을 찾아 상황을 확인하고 추가 위험 발생에 철저히 대비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난 10일 오전 11시쯤 마포구 서부지방법원 인근 도로에서 약 가로 8m, 세로 3m 크기의 땅 꺼짐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고 마포구가 굴착기를 동원해 도로 아래를 파본 결과 폐하 수관이 오래돼 도로가 일부 침하된 것으로 상수도관이나 통신선에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이에 제225회 현장 구청장실은 즉시 현장을 방문해 초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도로 통제 상황과 안전 조치를 살펴 2차 피해를 막았고 침하된 곳에 시멘트를 보강해 신속한 복구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사고 현장을 꼼꼼히 점검한 후 제226, 227회 현장 구청장실은 공덕시장과 마포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적치된 대형 폐기물과 간판, 무단 투기된 쓰레기에 철거가 필요한 현장을 확인하고 노후된 건물 내부를 점검하는 등 주민들의 안전을 살폈습니다. 이번에 운영된 현장 구청장실을 통해 더욱 안전한 마포구가 조성되길 바랍니다. 중랑구가 중랑행복도시 농업센터에서 제2기 현장 농부학교 수료식을 개최했습니다. 현장 농부학교는 도시농업 기초교육과정으로서 농업 기초지식과 기초영농교육을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총 20시간 교육을 수료한 25명의 2기 수료생을 배출했습니다. 류경기 구청장은 중랑구가 도시농업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앞으로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이 서구청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 토크 시간을 가졌습니다. 홍준표 시장이 22일 서구청 직원들과의 소통 공감 토크 시간을 갖고 10년 뒤 서대구역은 동대구역을 뛰어넘는 대구의 핫플레이스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시장은 달빛철도가 개통되면 호남의 물류 여객이 모두 서대구역을 거쳐 대구 경북 신공항으로 향할 것이며 서대구역이 서대구 시대를 견인하는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서구청과 산하기관 직원 등 200여 명이 참석한 이번 행사는 홍 시장이 각 지역의 공무원들을 직접 만나 소통하며 건강한 조직 문화를 이끌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대구시 복합문화공간인 수창 청춘 맨션이 재정비를 마치고 재개관했습니다. 예술가의 실험적 창작 활동을 지원하고 시민 친화적인 문화예술 공간으로 사랑받던 수창 청춘 맨션이 재정비를 마치고 지난 19일 재개관했습니다. 올해 6월까지 구조보강공사와 환경개선공사를 완료해 이용자들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확보했고 내외부 공간 일부를 다양한 예술활동에 활용토록 재구성했습니다. 또 건물 앞마당 유휴 공간은 바닥 포장과 벤치 설치, 벚나무 식재 등 주민들을 위한 쉼터를 조성해 야외 행사가 가능한 수창 청춘 맨션만의 광장으로 재탄생했습니다. 대전시가 2차 전지 산업 기업협의체 발족식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에는 이장우 대전시장을 비롯해 LG 에너지솔루션, SK온 등 대전에 사업장을 둔 32개 기업이 참석했습니다. 향후 협의체는 회원사를 확대하고 2차 전지산업 활성화를 위한 기술 개발 등을 위해 정부 및 대전시 등과의 소통창구 기능을 수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대전시는 올해 특화 전략 및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2차 전지산업 대표기업 육성 및 생태계 조기 정착을 위한 지원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시 2차 전지 산업 기업들이 성장하고 입지를 강화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정부 및 관련 기관과의 든든한 가교 역할을 해주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군이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정부기관과 인구감소 지역 철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7월 16일 서울역에서 열린 이번 협약식은 107개 인구 감소 지역 가운데 횡성을 포함해 철도가 연계된 23곳의 지자체가 참여했으며 지방 소멸에 공동 대응하고 인구 감소 지역의 관광 서비스 활성화를 목적으로 기획됐습니다. 주요 협약 사항으로는 관광 상품 공동 개발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공동 홍보, 마케팅 협력 강화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1일부터는 최대 50% 할인된 가격으로 관광 명소를 방문할 수 있는 자유여행 상품과 패키지 상품을 코레일 홈페이지와 코레일톡 앱에서 만나볼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군청 소회의실에서 군정 주요 현안 사업 보고회를 개최하고 민선 8기 군정 추진 상황을 재점검했습니다. 이번 보고회에는 각 부서장이 참석해 군정 현안을 논의하고 부서 주요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기획감사실을 시작으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지역 거점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 횡성 마을 정비형 공공임대주택 건립 사업, 미래모빌리티 거점 특화단지 조성 등 22개 부서 76건의 현안 사업과 시책이 논의됐습니다. 군은 현재 추진 중인 정책에 대한 타당성과 세부 계획을 면밀히 검토해 재정 건전성을 확보하는 한편 효율적인 군정 운영을 위해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의 정기총회가 개최됐습니다. 평창 읍사무소 회의실에서 백일홍 축제위원회 위원, 명예위원장과 관련 공무원 등 관계자들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을 시작으로 안건 심의, 기타 토의 순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24년 백일홍 축제 전체 예산 및 보조금 예산, 입장료 및 야간 개장, 주차장 이용권 등 축제에 대한 기반 계획과 일정을 논의하며 축제 발전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평창 백일홍 축제위원회는 축제 개최 전까지 꽃밭 관리와 축제 준비를 철저히 하여 지역 주민 각급 기관과 함께 축제를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평창군 대화면 도시재생 주민협의회가 지역 학생들을 위한 천원의 행복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천원의 행복은 지역 학생들에게 간식을 1,000원에 제공하는 행사로 도시재생 주민 공동이용시설인 꿈의 대화 톡톡에서 진행됐습니다. 이번 행사는 주민협의회가 대화면민 체육대회에서 도시재생 홍보부스를 운영하며 발생한 수익금과 지역단체 후원금으로 마련됐습니다. 지역 농산물의 소비 활성화를 고려하여 소떡, 소감 등 간식 2종과 음료수로 메뉴를 선정했으며 지역 학부모회에서 무료 봉사활동에 나서며 손을 보탰습니다. 김은선 주민협의회장은 주민협의회가 앞으로도 지역 발전을 위한 사다리 같은 역할이 될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가 2024년 제5회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에서 창의 행정경영 부문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의 최고 경영대상은 대한민국 최고의 경영인, 기업, 기관, 브랜드를 선정해 시상하는 행사입니다. 먼저 브랜드 슬로건 충북,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 교체로 충북의 정체성을 확립한 점을 높게 샀습니다. 또한 중부내륙 연계발전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발의 1년 만에 제정돼 시행 중으로 해안과 함께 내륙으로라는 대한민국의 미래 100년을 책임질 새로운 국가 균형 발전의 패러다임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충청북도는 출산 육아수당과 의료비 후불제, 어쩌다 못난이 농산물 등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시책들이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충북도가 국가적인 저출생 인구 위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습니다. 기념식은 오송 지하차도 참사 희생자 추모 묵념, 유공자 표창, 기념사, 인구정책 추진 상황 보고,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 성금 기탁 등의 순서로 진행됐습니다. 한편 충북도는 저출생 인구 위기 극복을 도정 최우선 과제로 선정하고 지난해부터 다양한 임신, 출산, 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공로를 인정받아 제13회 인구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습니다. 충북도 동물위생시험소가 여름 부패 변질 우려가 있는 유가공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도내 유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집중 점검합니다. 주요 점검 내용은 자가 품질 검사 규정 준수와 작업장 내 위생 상태, 보관 및 유통 기준 준수,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및 보관 여부 등이며 유가공품 약 50건을 수거해 병원성 미생물 및 이화학 검사를 실시합니다.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 처분하고 부적합 제품은 즉시 회수 폐기할 방침입니다. 이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북도가 K-메디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9일 도청에서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대구 한의대 등과 K-메디 전통의학 실크로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중소기업 지원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K-메디는 한의학을 바탕으로 바이오, 뷰티, 의료기기 등을 융합해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지역 신성장 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협약에 참여한 이철우 도지사, 이은청 대구 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 등은 향후 전통의학 기반 중소기업을 지원해 해외 진출을 돕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가 글로벌 도시 포항의 퀀텀 점프를 가능케 할 포엑스 건립에 첫 삽을 떴는데요. 마이스 산업 추진에 본격 시동을 건 포항시. 시는 국제 규모의 융복합 전시를 발굴 유치하는 등 내실 있는 포엑스 운영 준비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포항시 마이스 산업의 핵심 허브이자 지역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할 포항국제전시 컨벤션 센터 포엑스 착공식이 18일 열렸습니다. 착공식에는 이강덕 포항시장과 이철우 경북도지사를 비롯해 지역 대학 및 학협회, 마이스 산업 관계자, 주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식전 공연과 포엑스 홍보 영상 상영으로 문을 연 이날 착공식은 경과보고, 착공 퍼포먼스 등으로 진행됐고 흥겨운 축하 공연이 피날레를 장식했습니다. 포항국제 컨벤션 센터는 2019년 부지 매입 완료 후 2022년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거쳐 2023년 건축 설계와 기타 사전 행정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이후 공모를 통해 포엑스로 명칭을 최종 결정했고 6월 동부건설과 시공 계약을 하며 공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포엑스는 장성동 옛 미군부대 캠프 리비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5층 규모로 건립되며 전시장과 컨벤션홀, 회의실은 물론 시민 휴식 공간과 상업 업무 시설, 영일만 바다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루프탑 등을 갖출 예정으로 2026년 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포항시가 가스전 개발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입장을 표한 바 있는데요. 가스전 개발은 새로운 에너지 산업 발전과 영일만항 개발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할 중요 사업입니다. 이에 시는 관련 기관과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포항시는 18일 경상북도 한국석유공사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 사업인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본격 추진에 앞서 상호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협약 주요 내용은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과 관련 한국석유공사 현장사무소 포항 설치, 지역 항만을 활용한 기자재 보급기지 조성과 지역 신산업 육성을 위한 시범사업 운영 등입니다. 한국석유공사는 동해 심해 가스전 개발에 따라 포항 영일만항을 지원 항만으로 활용하고 지역사회와 함께 다양한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공동 발굴할 계획입니다.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광주 지역 경제계가 한 목소리로 광주 민간공항과 군공항 통합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전 문제가 풀리지 않으면서 지역민들이 다른 지역 공항을 이용하는 등 지역 경제가 큰 손실을 입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광주 민간 군공항의 무한 이전을 추진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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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상공회의소와 경총 등 광주 지역 19개 경제단체와 기업인들이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군공항과 민간공항의 통합 이전을 적극 추진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공항 이전 문제가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는 사이 지역 항공 수요가 다른 지역으로 빠져나가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지역 항공 이용객이 94%가 인천, 김해공항 등 타 공항을 이용함으로써 연간 약 550억에 달하는 직간접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 민간공항이 이전돼 무안공항에 힘을 실어줘야 무안공항이 호남권의 대표공항으로서 재기능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를 통해 관광산업을 키우고 빈 공항 부지에 첨단 산업을 유치한다면 광주 전남 경제가 상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광주 군공항의 이전 부지에는 미래 산업과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서 지역의 MZ 세대들이 꿈과 희망을 가지고 우리 지역을 위해서 또 정부에는 공항 이전에 따른 재정 지원을, 정치권에는 관련법 정비와 갈등 해소 방안 등을 마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번 광주경제계의 입장 표명은 광주시와 전남도, 무안군의 3자 회동을 앞두고 군과 민간공항 통합 이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 이뤄진 것으로 보입니다. 전동 킥보드로 대표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이용자가 늘면서 새로운 이동수단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련 사고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한번 사고가 나면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스스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전동 킥보드를 함께 타던 20대 남성 2명이 옆길에서 달려오는 버스에 그대로 치입니다. 이 사고로 휴가 중인 20대 군인 A씨가 숨졌고 대학생 B씨는 중태에 빠졌습니다. 이들은 이른 새벽에 헬멧을 쓰지 않은 채 킥보드를 탔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정상적인 속도로 갔을 때 회피 가능성이 있는가, 그 부분 감정을 할 거고, 운행 기록계 상으로 나온 속도하고 감정 의뢰해서 사고 직전의 속도를 우리가 감정을 할 거예요. 지난 7일에는 한밤중 도로 위에서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진 대리운전 기사가 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사고가 난 곳은 자동차 전용 도로로 킥보드가 지날 수 없는 곳이었습니다. 전동 킥보드 보급이 확대되고 이용자 수도 늘면서 사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개인형 이동장치 PM 사고는 지난해 광주에서만 111건으로 2019년 18건에서 6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안전모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잇따라 내놓았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올해 상반기 광주에서 PM 이용자의 안전모 미착용 적발 건수는 8,300여 건으로 지난해 전체 적발 건수 5,400여 건을 이미 넘어섰습니다. 무면허와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각각 346건과 9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많습니다. 전문가들은 개인형 이동장치가 여전히 여가나 놀이수단으로 인식되고 있다며 안전불감증을 지적했습니다. 자동차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서 안전장비를 착용하고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또 교통사고 예방 교육을 받은 후에 운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칫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PM 사고. 규제와 단속에 앞서 이용자 스스로 안전수칙을 지키는 인식의 전환이 절실합니다. 광주를 찾는 관광객들의 편의를 위해 광주 시티투어버스가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수요응답형 버스로 새롭게 운행을 시작했습니다. 지난 23일 출시한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부르면 갑니다 광주 투어버스에서 탑승 인원과 함께 목적지를 선택해 호출하면 AI 기술을 활용한 최적 경로 탐색을 통해 광주 주요 교통거점과 관광지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대기 시간은 평균 30분이며 이용 요금은 성인 기준 1회권 1,700원, 24시간권 3,000원입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버스 노선을 자율주행으로 운행하는 탐라 자율차 시범 서비스를 시작합니다. 제주도가 제주시청과 제주공항, 서귀포 일청사 구간에 노선버스형 자율주행 버스 탐라 자율차를 시범 운행합니다. 차량에는 안전관리자가 함께 탑승해 비상 돌발 상황과 어린이 보호구역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내에서는 수동 운전으로 전환합니다. 탑승 인원은 12명으로 평일에만 운행하며 버스 요금과 동일하게 티머니 결제와 환승 요금이 적용됩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2024 태백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태백에서 개최됩니다. 태백에서 열리는 한강 낙동강 발원지 축제가 올해 9회를 맞이합니다. 7월 27일부터 8월 4일까지 태백 황지연못, 오로라파크, 구문소, 장성시장 일원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데요.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는 한여름밤 음악과 함께 물놀이를 즐기는 선선 워터나이트, 수계도시 릴레이 아트플레이, 워터 워킹 퍼레이드 등이 있습니다. 아울러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수로 즐기는 각종 체험 프로그램과 예술 공연도 즐길 수 있는 만큼 무더운 여름 태백에서 더위를 식혀보시기 바랍니다. 국내 치매 환자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치매는 인지 기능이 떨어져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는 퇴행성 뇌질환으로 최대한 빨리 발견해 치료를 시작할수록 효과가 큰데요. 갑자기 같은 얘기를 반복하거나 같은 걸 자꾸 되물으면 치매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청력이 떨어지면서 노인성 난청이 생길 수 있는데 이때 치매 가능성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전두엽 치매에 걸렸을 경우 감정과 충동을 조절하는 능력이 저하돼 참을성이 부족해지기 때문에 갑자기 화를 내는 경우가 잦아질 경우에도 주의 깊게 관찰하는 것이 좋다는 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